빅파마들은 이제 이 시장이 거대하게 그야말로 메가 블록버스터로 발전할 것을 거의 이제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확실히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이 두 회사가 앞서가고 있고, 위고비와 하루 전에 젯바운드라는 이름을 얻게 된 기존의 그 마운자로 당뇨병 치료제가 이제 이름을 얻었죠. 새로운 비만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의 각광을 대단히 많이 받고 있죠. 이렇게 받고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치료 효과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1년 6개월 정도 치료를 하면 15%에서 많게는 22% 정도의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워낙 좋다 보니 관심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감량을 하는 그런 계획을 아무리 많이 세운다 하더라도 성공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각 회사에서, 미국에 있는 각 회사에서 이 위고비를 보험급여를 해줄 수 있느냐, 그 회사가 하느냐에 따라 갖고 좋은 회사냐 나쁜 회사냐가 갈릴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인기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해야겠다라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그런 회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 회사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업체로는 지금 임상 3상을 진행을 하는 그런 한미약품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도 마찬가지로 GLP-1 약물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랩스커버리라는 그런 기술을 접목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랩스커버리 기술은 반감기를 늘리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약물의 효과를 조금 더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임상 3상에 돌입을 막 했기 때문에 향후 1년 정도 임상을 진행하고 스케줄로 본다 그러면은 2026년 정도부터 판매 마케팅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만병통치약처럼 당뇨병뿐만이 아니라 지금 비만 치료제, 그리고 또 심혈관계에도 뇌졸중이라든가 심장마비 같은 그런 심혈관 사망 확률을 20% 낮춘다는 이 데이터는 노보 노디스크가 자체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발표를 했고, 또 영국에서는 지금 치매 치료제와 관련한 그런 좋은 전임상 데이터를 확보를 했다. 그래서 이제 임상을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GLP-1의 그런 적응증이 상당히 폭넓게 확대가 되고 있고, 또 기존의 이제 비만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로서의 그런 수요도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 새로운 물질을 이제 확보하는 그런 뉴스들도 나왔는데요. 아무튼 빅파마들은 이제 이 시장이 거대하게 그야말로 메가 블록버스터로 발전할 것을 거의 이제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쟁자들도 앞으로는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노보노디스크하고 일라이 릴리가 이 아성을 확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GLP-1 작용 물질의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 GLP-1 약물을 계속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근손실이 일어납니다. 근육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근육 손실을 막는 약물을 하나 더 먹는 이 병용 치료제로 지금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약물 개발해서 파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작용이라든가 또 비만 관련한 그런 관련한 부작용들을 전체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약물들을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확실히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이 두 회사가 앞서가고 있고 당분간의 그런 독점력은 유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빅파마는 대단히 이제 큰 회사죠. 시가총액만 하더라도 몇백조 원에 해당되고요. 연구개발 비용이 평균 내면은 한 10조 원 정도 합니다. 많이 쓰는 회사는 뭐 18조 원 정도 넘어가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연구개발 비용이 대단히 크다라는 점이고요. 우리나라 10개 회사, 상위 10개 회사의 연구개발비를 다 합쳐도 2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빅파마 한 개 회사가 얼마나 거대하게 큰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회사들은 현금 가동 능력이 대단히 풍부합니다. 갖고 있는 돈도 풍부할 뿐만이 아니라 자금을 빌리는 능력, 그러니까 현금 조달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케팅 능력, 이 마케팅 능력은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의사에 대한 마케팅 능력, 그 다음에 각 단체에 대한 마케팅 능력, 그리고 기관에 대한 규제기관에 대한 마케팅 능력, 그다음에 정부, 이렇게 대단한 마케팅 능력, 그다음에 곁들여서 로비력도 대단하죠. 그리고 이러한 그 능력들을 다 합쳐서 연구 개발, 특히 이제 후기 임상 쪽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만든 물질, 그리고 외부에서 M&A나 아니면은 기술을 도입을 해서 만든 물질들을 후기 임상까지 끌고 갑니다. 후기 임상은 몇 천억 단위의 자금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임상 3상만 몇십 개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파이프라인이 100개 넘어가는 회사들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의 임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블록버스터라든가 메가 블록버스터, 그러니까 1년에 몇 조 단위의 매출을 일으키다거나 아니면은 10조가 넘어가는 메가 블록버스터, 키트루다 같은 그런 메가 블록버스터를 창출을 해내는 거죠. 그 돈으로 다시 기업을 인수하거나 또 기술을 인수해서 다시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업계의 그런 주인공 내지는 그런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파마들은 연구 개발하는 그런 기술을 내부에서도 개발을 하지만 외부에서도 들여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내부에서 연구 개발을 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최근에는 60%까지 외부에서 기술을 들여오는 그런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글로벌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달리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해외 빅파마들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서 이렇게 기술 수출을 많이 하는 업체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알테오젠이라든가 레고캠 바이오, 그다음에 ABL 바이오, 최근에는 종근당도 기술 수출을 한 것처럼 빅파마들에 의해서 기술 수출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이제 연구 개발하는 그런 노하우를 또 습득을 하면서 어느 정도 또 선급금이라든가 또 마일스톤을 받으면서 재정적인 도움, 그 다음에 그 돈으로 다시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선순환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 우리나라 업체들도 기술력만 있다면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한 개 기업을 꼽자 그러면 SK 바이오팜을 꼽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빅파마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모습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SK 바이오팜은 무엇을 보여줬느냐,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본다 그러면 신약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2개, 3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상을 끝까지 끌고 가서 독자적으로 성공을 시킨 기업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또 마케팅에 대해서 최근에 조직도 조금씩 키워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냥 연구 개발만 해서 규모를 늘린다. 이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방법은 M&A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SK그룹은 M&A를 상당히 적절히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잘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도 향후에 이제 세계의 그런 앞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분야를 SK바이오팜이 선정을 했는데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M&A도 해 나가면서 빅파마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시가총액이 6조 5천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는 하겠다.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뭐 빅파마를 포함해서 모든 업체들이 바이오 업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치료 분야는 암입니다. 그리고 희귀 질환이라든가 그 다음에 퇴행성 뇌질환 같은 경우 심혈관 질환 이런 쪽에 빅파마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바이오텍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희귀 질환 중에서도 반 정도는 암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암이 대단히 큰 시장이고 관심들이 많고 연구도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희귀 질환은 이제 종류만 하더라도 7,000에서 8,000개 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질병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아직까지는 약물이 개발된 치료제가 몇백 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대단히 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희귀질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알다시피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적으니까 팔 수 있는 그런 환자들도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개발을 그동안 많이 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규제기관들은 인센티브를 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약물을 개발하면 신속하게 심사를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신속하게 승인을 내준다거나 임상 이상만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승인을 내주기도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특허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 줍니다. 그래서 독점 기간을 더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조금 더 제약회사들을 독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빅파마들도 이 시장이 점점 커가고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신약 개발을 할 그 기간이 짧아지고 그리고 인센티브도 많아지고 독점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수익력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희귀질환 치료제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좀처럼 시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이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핵산 치료제 물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유전자 치료제라든가 유전자 편집 치료제 아니면 그런 RNA 쪽을 다루는 그런 핵산 치료제라든가 그런 치료 모달리티들이 나오면서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다양해졌다. 이런 것들도 빅파마들이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에 열을 올리는 그런 이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